지금까지 저를 포함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과거의 그 무시무시했던 역사는 어느새 완전히 잊혀졌고 그저 저 북쪽 어딘가에 있는 동떨어진 나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뒤처져 있으며 국력도 대단치 않고 또 문화적으로도 국제적이지 못해 그렇게 세상의 변방에 있는 약소국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또 접점도 없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임기 가장 마지막에 일종의 휴가차 다녀오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 글로벌의 지정학적 관계, 특히 우리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학이 최근 엄청나게 변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이 이전과는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슈퍼 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한국의 영향력도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대륙 할 것 없이 과거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 그런 우리에게 중국과 러시아 딱 그 사이에 위치해 있고 거의 중국만큼이나 희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 국토 또한 한국의 15배나 될 정도로 거대한 이 몽골이라는 나라와의 관계도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몽골과 일종의 연합국을 형성해서 마치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와 유사한 수준의 정말 미친 듯한 경제적 수직 상승, 그리고 이제는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 반도, 그것도 그 반도의 절반인 반반도의 한계를 벗어나 나중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호령하는 이 동북아의 거대한 강대국으로도 발돋움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도 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째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말이 엄청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고작 350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중국의 동화 정책 때문에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뉘어져서 그중 내몽골의 경우 몇 세대에 걸쳐서 이제는 그냥 중국이나 마찬가지인 국가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같은 음식, 같은 문화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며 또 같은 완벽한 한국어로 서로 욕을 하며, 또한 그렇게 겉으로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를 포함 양쪽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합쳐야만 하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저 두 개의 몽골은 둘이 다시 합칠 가능성이 이제는 사실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몽골이라고 말하는 곳은 수도 울란바토르가 있는 저 외몽골 위쪽에 있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국토의 15배나 큰 나라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희토류들이 바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저쪽 동네가 아주 희토류 금밭입니다. 몽골이 여력이 안 돼서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몽골 땅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 자원들, 즉 석탄, 구리, 금, 각종 희토류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심지어 우라늄의 매장량 또한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라늄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평화적으로. 그래서 몽골은 이런 자국의 천연 자원들을 개발해줄 강대국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몽골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떠오를 텐데, 그런데 몽골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몽골에 들어갈 때도 비자가 엄청나게 까다로울 정도로 몽골은 중국에 대한 경계가 심해서 절대로 자국의 천연자원 개발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몽골이 예전에 너무도 적은 자국 인구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러시아 또는 소련의 힘에 기대어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한동안 있었는데, 그 경험 역시 몽골인들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어 그렇게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는 상태로 그 어느 쪽도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황에 놓여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몽골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는데 바로 예전에
대략 한 800년 전쯤 몽골이 한참 잘 나갔을 때 다들 말 타고 활 들고 거진 30년 동안이나 계속 찾아오며 많이 괴롭혔던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이, 몽골은 이제 아주 작은 나라로 줄어든 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무슨 미국, 러시아, 중국과도 경제든 싸움이든 맞짱을 떠도 지지 않을 만큼 무슨 괴물 같은 강대국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몽골은 이제 그 350만 인구 가운데 무려 지금도 6만여 명이 한국에 와 있을 정도로 선진국 한국으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도 배우며, 또 인프라가 부족한 몽골의 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음식점 등 사실 거의 모든 생활 인프라를 한국에서 수입해와, 이거 요즘에 몽골 가면 우리가 몽골에 온 건지 아니면 경기도 몽탄에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온 사방이 다 한국과 똑같은 편의점과 간판들에, 심지어 또 다들 한국 경험도 많아 현지 사람들 가운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한국화 되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아니, 이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몽골, 아니 우리 몽탄 주민분들은 정말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도 몽골 분들 너무 좋아합니다. 몇 년 전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집에 찾아온 분들이 대략 5명으로 모두 몽골 분들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몽골 사람들이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 몽골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내가 항상 상상하던 몽골 사람, 막 그 피지컬 100에 나왔던 씨름 선수들이나 아니면 덩치는 작지만 마치 머리 안 감은 시라소니처럼 겁나 강하게 생긴 뭐 그런 전사 같은 이미지였는데, 이 아저씨들 그냥 후덕하게 생긴 한국인들. 그러나 어딘가 나중에 꼭 팁을 많이 드려야겠다는 강한 의무가 느껴질 정도로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들 너무너무 일을 잘해주었습니다. 다들 힘도 엄청 좋고 중간에 대충 하는 것 없이 정말로 성실하게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날 그분들과 함께 짐을 나르기도 하면서 몽골 이야기도 많이 하며, 이 몽골이라는 나라 그리고 특히 몽골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 깊은 우호감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투명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몽골은 숙명적인 지정학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중국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어 세계 최강급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데다 무엇보다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아예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몽골로 오고 나가는 수입과 수출은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은 그 두 국가들 모두, 특히 중국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또는 정치력 교류도 원활하지 못해 그 거대한 내륙 섬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한편 우리 대한민국 또한 그런 몽골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악물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지정학적 한계를 지금은 완벽하게 극복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오늘날 글로벌 최강대국이 되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는 우리 한국의 역량과 잠재력에 비해 너무도 좁고, 또 산은 많지만 천연 광물도 적으며 식량 자급률도 그리 높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북쪽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마치 섬처럼 이 반도의 끝자락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몽골과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가 가진 약점이 서로의 강점이 되는 관계입니다. 몽골에 그야말로 뭘 해도 될 만큼 드넓은 대평양, 거기에다 땅 부자 중국처럼 엄청난 양의 풍력 및 태양광 시설을 올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도 지을 수가 있으며, 심지어 최근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과거에는 곡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농사도 가능해지고 있는 땅까지 되고 있는 데다 넘쳐나는 천연 자원에 무엇보다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력도 굉장히 큰데, 한편 한국의 경우 몽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계 1타급 괴물 수준의 제조업 능력과, 그래서 휴지부터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무기까지 그냥 한국과의 관계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제조업 및 생활 인프라 구축 능력, 그 외에도 많이 뒤떨어진 몽골의 산업 경쟁력을 옆에서 함께 뛰며 친절하게 과외를 해주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실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한국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의 국민들이 신기할 정도로 서로에 대해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과 몽골은 서로가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마치 퍼즐 조각이 탁 하고 맞춰지는 것처럼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 국가들이 서로 교역을 급격하게 크게 늘리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과 한국 모두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지정학적 문제, 즉 하루가 다르게 무지막지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와 또 세계 최강대국 중 한 곳인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 완벽하게 자립해서 지금보다 더 큰 힘을 키워야만 하는데, 몽골은 이제 든든한 한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당근 한국 또한 이제는 이 반반도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것도 저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땅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이건 단지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결혼해줘 듀오에서도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매칭 점수 99점짜리 커플, 이렇게 서로 모든 조건이 잘 맞는 두 회원님들도 없을 정도로 서로의 강점이 각자의 강점을 더 보완해주고 각자의 약점 또한 서로의 강점으로 작용을 해주는 데다 또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신뢰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마 한국과 몽골은 지금부터 서로와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 그렇게 오래오래 서로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 국가로 잘 지내다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일종의 연방 국가의 형태로 몽골과 우리나라가 결혼을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혼자 지금 그 천정이 없는 것처럼 드디어 꽃을 피우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앞에는 조만간 이 국토와 지정학적 한계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에겐 통일이라는 극강의 치트키 호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통일까지 하고 몽골과 연방까지 맺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으로서는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와서 더 늦기 전에 기차 타고 북한을 지나 쭉 몽골까지 여행 가고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